올해부터 은 수출 전면 통제. 국가의 허락 없이는 은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뭘 선포했는지 알아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세계가 돌아가는 게.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사실은 금은방은 금값이 너무 오르면요 장사가 안 돼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거 누가 사요? 이게 비싼데. 그런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타이밍일 수 있어요. 좋은 타이밍이죠. 자, 금은요 어떨 때 사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딱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요럴 때 빨리 사셔야 됩니다. 저는 예측합니다. 금값과 은값이 갑자기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갈 때가 아닐까. 저는 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거 바로 하는 거예요? 와. 리얼?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근황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아, 근황이. 네네네. 요즘은 이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요즘에 금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지금 들어왔을 때도 봤죠. 조용하잖아요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2024년도에 금이요 무려 49%가 올랐어요. 그리고 2025년도 작년이죠. 그때 59%가 올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자산도 이렇게 많이 오른 게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값이 오를 만치 올랐다. 그 전에 내가 뭐 한 20만 원, 30만 원에 산 금이 뭐 9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요거를 팔아야지만 내 돈이다. 팔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니다 해서 이익 실현이라고 그래요. 이익 실현. 이제 금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생각을 하고 팔아서 돈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투자했을 때보다 이익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을 사는 것보다는 파는 분들이 좀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바로 코스피. 맞아요. 우리 단골 손님이 금을 팔러 왔어요. 농담으로 혹시 주식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요즘에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주식을 해가지고 손해를 봐서 그 손해 본 만큼을 이렇게 보상하기 위해서 금을 팔아서 다시 넣는 거고요. 요즘에 회사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막 핸드폰 보면서 야 이러고 막 혼자 먹어도 막 이렇게 보는 그거 다 주식이에요. 그 주식을 하기 위해서 금의 열기가 완전히 식었어요. 자산은 이동합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유동성 때문에 지금은 오직 주식으로 돈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옮기겠죠. 다시 옮기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저는 요 자산이 코인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주식 시장이 식어지면은 다시 금에 화려했던 시절이 다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금을 사시는 것보다는 팔러 오신 분이 좀 많은 편이고요. 하지만 부자 있죠, 부자. 부자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십니다. 아니, 다른 자산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상하게 가격이 올라야지 사러 와요. 아니,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정석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르면 그때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조용할 때 가격이 안정되어 있을 때 요때 사러 오십니다. 대표님 저희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주식회사 더돌이라고 소위 말하면 그냥 금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30년 동안 종사하고 있는 최성규라고 합니다. 저 요즘의 일정은요, 제가 원래 본분이 금은방 사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게 본업이고요. 또 요즘에는 은이 그렇게 유명세를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은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 조금 이제 찾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송에도 좀 나가고요. 이렇게 인터뷰도 좀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금은방은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금은방 생활. 네, 금은방 일상? 그래요.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30년 전에 이제 금은방에 처음 입사라 그럴까요? 잠깐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네.
대표님 무슨 문의였어요? 저희 단골 손님인데 우리 이제 단골 손님들은 저한테 좀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2년 있다가 아파트를 청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러할 때가 그때 정도 되는데 그 사이 2년 동안에 돈을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이자도 많이 없으니까 어떤 게 좋겠다고 지금 문의를 해서 제가 지금 바로 빨리 은사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래서 아마 전화가 오면은 계약이 성사되는 거고요. 전화가 안 오면은 계약이 성사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맞아. 그 30년 전에 서울에 보면 명동에 롯데백화점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금은방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제가 취직을 합니다. 무려 7년 동안 거기서 이제 일을 했어요. 딴 데 한 번도 옮기지 않았어요. 존경하는 우리 사장님한테 7년 동안 배우고 나서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웬일이에요. 개업발. 손님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때 약간 어린 나이에 야, 이렇게 장사가 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다 해서 까불었습니다. 오늘 뭐 애들하고 술 한잔 먹어도 내일 요 정도 또 버는데 뭐 어때? 야, 내가 낼게. 막 이런 식으로 좀 까불다가 큰 코를 한번 다치게 됩니다. 좀 여윳돈도 좀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 투자를 했어요. 그게 이제 스크린 골프 사업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걸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큰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때 당시 되게 좀 방황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러다가 큰일 난다 해갖고 다시 열심히 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픈을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게 됐어요? 제 나름대로의 머리를 쓴 거예요. 이렇게 진열장을 갖다가 한복 그 재질이 있거든요. 그거를 밑에서 쫙 깔아가지고 조명을 딱 때려서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진열을 좀 한 게 효과를 좀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딱딱하게 안 하고요. 농담도 좀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장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큰 효과를 얻은 것 같아요. 요새도 이제 금은방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손님들 중에. 우리 자식은 공부도 못하고 맨날 놀기 좋아하는데 걱정이라고. 그래서 혹시 금은방이나 하나 차려주면 속으로 그랬죠. 왜 금은방이 무슨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금은방에 관심이 있으시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내가 금은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 2년, 3년 정도는 금은방에서 일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머리도 좋고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그래도 사람을 상대로 장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은방을 하게 되면은 망할 염려가 별로 없다. 진짜요? 네. 왜 그런 거죠? 이렇게 금을 깔아 놓잖아요. 금값이 저절로 올라지니까 이게 뭐 손님이 없어서 못 판다 그래서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 여기에 있는 금이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좀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접어야겠어 하더라도 이 금을 팔게 되면은 그만큼의 수익이 또 나오기 때문에요. 뭐 물론 망할 수 있겠죠. 그래도 다른 어떤 장사나 사업보다는 망할 확률이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골드바 이런 거 파는 곳이 금은방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비철금속, 비철금속이 뭐냐면은 철을 제외한 모든 금속이에요. 뭐 아연, 텅스텐, 구리 뭐 이런 금속들을 해외랑 같이 거래를 하면서 요 시장이 굉장히 넓고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젊으신 분들 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외국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동네에 있는 금은방들이 손님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또 약간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마진이 괜찮았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옛날에는 뭐 했어요? 결혼하면은 예물이 필수였어요. 요즘은 예물 잘 안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보여주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 내가 며느리 얻었는데 그래도 한 5세트는 해줘야지. 왜?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한 사진 쪽에도 우리가 이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은
우리 금은방 종사하는 사장님들은 좋은 거죠, 막. 세트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왜? 요 마진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물 문화가 발전이 돼서요, 이렇게 예물 한 건, 두 건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진이 좋은 게 뭐냐면은 동네에 있는 금은방들, 그 응답하라 1988인가? 네. 거기 보면은 태기 아버지가 금은방을 해요. 요 뒤에 보면은 시계들이 이렇게 딱 있었어요. 옛날에는 또 집들이 가면 시계를 사갖고 갔었어요. 그리고 요 구석에 또 조그만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시계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사실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시계 배터리만 교환해줘도 자식 대학 보내준다. 요즘은 핸드폰 때문에 시계 별로 안 차는데 네. 옛날에는 시계를 많이 찼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 금은방은 사랑방이었어요. 뭐 남편, 아이 학교 보내고 출근시키고 하면은 아주머님들이 금은방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무슨 얘기 할까요? 금은방 모여가지고. 남편 욕을 할 것 같습니다. 좋아, 남편 욕도 하고. 근데 그걸 받아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바로 금은방 사장이었어요. 그러면 금은방 사장은 주로 뭐라 그래요? 뭐든지 그래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맞다, 그래. 그래야지 이분들이 또 뭘 하냐면 개를 했어요. 아,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금기 하나 합시다. 그래, 재밌다. 우리 이거 한번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금은방 사장님은 또 미소를 한 번 쓱.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은방 동네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금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옛날에 돌반지도 팔아 해서 또 이제 좀 이익도 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 돌반지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친구분이 만약에 돌이다. 그럼 돌반지 해줄 거예요? 아니요, 축하 메시지 정도만. 그죠? 지금 한 95만 원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해요? 근데 옛날에는 뭐 4만 원, 5만 원, 뭐 요 정도 했으니까 돌반지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지. 금값이 비싸니까 뭐 팔찌, 목걸이 이런 것도 안 하죠. 또 예물도 안 하죠. 그래서 요즘에 좀 힘든 상황이고요. 점점 추세가 어떤 전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는 결혼 예물 전문점으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뽐뿌라는 데 있어요. 뽐뿌. 뽐뿌가 뭔가요? 이게 포털 사이트 중에 핸드폰 싸게 사는 어떤 그런 모임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이 절약 정신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일 거야 아마요. 근데 성지 찾아다니잖아요. 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4대 성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근데 예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때 저희가 바로 이 금으로 전환했고요. 금도 여기 계신 골드바 이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금, 은, 바 위주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이제 손님들이 재테크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렇죠.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냐면요. 일단 금이 비싸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겠죠. 주로 정년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연금을 받는 분들, 그분들이 금을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노후예요. 뭐 은행에다가 적금 같은 거 들어서 이자 받을 걸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자산에 투자하는 분야가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이 뭐 주식도 있고요. 채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금, 은도 있고 요즘에 젊은 분들 하는 코인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금과 은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가는 그런 추세예요. 아, 금은 안전자산이고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요거를 조금씩 쪼개서 팔면은 우리 용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편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고요. 쓰다가 남으면 우리 자식들한테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은방은 금값이 오르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금값이 오르면 손님들이 그게 참 이거 예리한 질문이에요. 완전 예리한 질문. 사실은 금은방은 금값이 너무 오르면요 장사가 안 돼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거 누가 사요? 이게 비싼데. 그런데 투자의 개념으로 가면은 달라져요. 목걸이, 팔찌, 반지 이런 것들은 비싸서 못 산다는 개념이지만 이 골드바로 넘어가면요 또 생각이 달라져요. 투자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면은 안 팔려요. 근데 어떨 때 팔리겠어요? 올라야지 팔려요. 포모라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금값이 막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금에 관심이 많고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서 금 사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금은방에 가는 거예요. 가서 금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 안 된다.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금을 사려는 욕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금값이 오르면 제품은 안 팔린다. 골드바는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요즘까지 잠잠해지고 약간 관심이 없을 때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타이밍일 수 있겠네요. 좋은 타이밍이죠. 자, 금은요, 어떨 때 사야 되느냐고 물어보면요, 딱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제 부자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부자들이 왜 다른 분보다 유리하냐면은 이 돈이 없어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막 금사러 막 와갖고 줄 서면서 금 살 때는 부자들은 이때 안 움직여요. 금값이 좀 내려가고 조정받았을 때 오셔서 최 사장 잠깐 상담 좀 할까요? 하고 딱 상담하면 딜이 시작되는 거죠. 조금만 좀 싸게 줄 수 없나요? 왜? 금값이 막 오르고 있는데 제가 싸게 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지만 좀 한가하고 이렇게 장사가 좀 뜸할 때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그분들 그걸 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은밀하게 사요. 내가 금 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이 금은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도 갖고 있고요. 주식도 갖고 있고요. 지금은 주식이네. 그러면 주식의 한 20%를 갖고 있었는데 요거를 25%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5%가 어디서 빠지겠죠? 그게 이제 금에서 뭐 5%가 좀 빠지고요. 근데 이분들이 금은 맨 마지막에 보류해요. 주식은 샀다가 팔 수 있고요. 부동산도 샀다가 팔 수 있어요. 하지만 금은요, 끝까지 지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분들은 세상을 많이 겪어보고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좀 아는 거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됐을 때 바로 이 금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용어로는 해지수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 금의 역할은 바로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분들의 패턴을 보면요, 지금 금과 은을 사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뭐 전쟁 때문에 갑자기 뭐 달러가 귀해졌어요. 석유를 결제하는 수단이 달러밖에 없거든요. 달러가 오르면 금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반비례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금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달러가 더 급하다는 거죠. 왜? 석유를 사야 되니까, 달러를 사야 되니까 현금 확보와 달러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이상현상이 발생돼서 금이 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 전쟁, 팬데믹, 금융위기 이런 것들은요, 위기가 있을 때는 금값이 올라요.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이번엔 특별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이 금방 끝나도 금값은 오를 거고요. 그리고 길어져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각을 해봐요. 석유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요, 이 옷, 유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올라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건데, 네. 그러면 금값이 오릅니다. 앞으로 이제는 금값이 오르겠네, 은값이 오르겠네, 구입하는 적당한 시기가, 제가 금은방이라서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문가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요럴 때 빨리 사셔야 됩니다. 저는 예측합니다. 금값과 은값이 갑자기 관심을 받으면서 올라갈 때가 아닐까. 저는 5월 15일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금과 은이 회복기를 지나서 가파른 상승으로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명해진 이유가요, 그런 예측을 잘해서 그래요. 제가 금 한 돈에 100만 원 간다를 갖다가 5년 전에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은값도 무조건 1000만 원이 갈 것이다. 거의 맞아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렇게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사모님, 촬영하고 있어서 잘 해줄까? 응. 잘 해주세요. 예, 예. 지금 손님은 실버바 사러 오시는. 우리 저기 단골 손님인데 그 전에 좀 사뒀던 것들이 있어요. 요번에 조정을 받아갖고 아까 또 전화가 왔었거든요. 지금 골드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직접 내가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잠깐만 꼭 금 좀만 줘요. 내가 저거 설명 좀 하려고 그거. 지금 저 사모님이 2년 전에 이렇게 골드바를 저희한테 사신 거예요. 이게 10돈짜리예요. 10돈짜리가 7개, 요게 5돈짜리예요. 근데 지금 이거 팔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환하려고 온 거예요. 지금 요거잖아요, 이게. 이게 한 덩이에 한 600만 원 정도 하는 건가요? 600만 원이라뇨? 950만 원이에요. 지금 요것도 한번 직접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 사모님이 갖고 온 거예요. 얘를 바꾸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얘가 순도가 99.9%, 우리가 39 골드바라고 그래요. 이거는 9가 4개로 그렇죠. 순도가 99.99예요. 순도가 더 높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걸 49 골드바라고 하죠. 근데 그렇다고 치는데 이거 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요? 저 예상으로는 한 3년 정도, 길어야 3년 정도 지나면 얘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유가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이렇게 39 주물로 된 이런 금으로 거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국제적인 규격이 이 49으로 바뀌면서 중국하고 일본도 이걸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남은 거는 우리나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99.9%는 이제 앞으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거를 팔 때는 가격이 똑같아요. 팔 때는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아요. 순도가 다른데도요? 네.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게 팔 때 가격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해 놓은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교환하러 오셨고요. 오면서 요즘에 이제 실버가 무려 반값으로 폭락했어요. 이때가 기회다 해서 그 전부터 이분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바를 사시거든요. 근데 저분은 이걸 사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걸 사나요? 얘를 사요. 은단을 사요. 은단 아닌가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얘는 공임이 있고 얘는 공임이 거의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 얘를 녹여서 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업용이에요. 얘로 뭐 핸드폰도 만들고 브라운관에도 들어가고 전기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다 이겁니다. 원자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살 때는 얘가 좀 비싸요. 근데 팔 때는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팔 때 똑같은데 돈을 더 주고 이걸 왜 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아직도 80%는 이걸 사세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누누이 뭐하러 이 실버바를 공임 주고 사십니까? 이걸 사세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얘를 파는 게 좋아요. 이 공임에 제 마진이 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거 무슨 공장에서 쓰는 이런 거, 얘 있어 보이잖아요. 요즘에 우리 소비자분들이 제일 그게 하는 게 뭐냐면 가격 좀 비싼 거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품질에는 제일 최고로 가져가야 된다. 요런 개념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QR코드로 해가지고 요걸 사가지고 벗기면 넘버가 나와요. 그 넘버를 입력을 해야지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나오게끔. 그렇게 요즘은 이렇게 치열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 PD님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한번 만져봐요. 이게 얼마? 1kg예요 이게. 오! 무겁죠? 엄청 무거운데요? 요게 여름에 좋아요. 여름에요? 이렇게 시원해요 이게. 이거 내가 우리 고객한테 들었어요. 나 자기 잘 때 요 은바 한 4개 갖고 와서 이렇게 붙이고 자는데요. 왜? 은값이 올라서 너무 행복한데 여기 또 시원하대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고요. 돈방석이 아니라 은방석에 앉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분은 오는 길에 요것도 교환도 하고 은 그레뉴를 사러 오신 겁니다. 그럼 그 은도 이렇게 순도 높은 걸로 이렇게 바꾸진 않나요? 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꾸진 않고요. 99.9, 얘도 99.9%가 있고요. 99.99가 있어요. 네. 요즘은 살 때부터 99.99로 많이 사세요. 그리고 또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은은 사면은 아주 장기예요. 난 10년 정도 이거 끝까지 갖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살 때 순도 좋고 최상의 질을 아예 먼저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요 은단은 집에 냅두면
자식들이 조금씩 갖다가 몰래 이렇게 조금씩 팔 수도 있겠네요. 용돈하려고. 아, 이거는요, 은이 지금 보시면은 완전 밀봉이 돼 있어요. 네. 이걸 뜯는 순간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요. 이 순도가 99%인지 70%인지 80%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진공으로 막아 놓으면은 요대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부 팔고 할 수가 없어요. 요건 팔 때 한꺼번에 팔아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인 게 있어요. 유행. 어떤 게 있죠? 유행이 100돈짜리 골드바가 있어요. 지금 이 큰 골드바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나중에 100돈을 팔게 되면은 지금은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요거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뭐 한 3, 4억 되겠는데? 야, 그러면 이거 팔 때 부담스럽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쪼개는 거야. 어떻게 쪼개요? 이 100돈짜리를 10돈짜리 10개로 바꿔달라고.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 유행이 실버에도 왔어요. 이 실버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냥 100만 원이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야지 관심을 갖지. 그러던 애가 갑자기 미친 거예요. 그래서 무려 80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것도 2년 사이에 8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시간에 8배 오른 모든 자산 중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로서 탑이에요, 탑. 그런데 얘도 이제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얘도 쪼개자. 대학생들이 그래요. 너무 비싸서 이제 돈도 없고요. 못 사네요. 제가 그러죠. 아닙니다. 이게 100g짜리도 나오고요. 10돈짜리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실버는요, 가난한 자의 금이에요. 금은 비싸서 못 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은이라서 그러는데 지금은 또 운이 너무 올라서 부담돼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쪼개서 나오는 거죠. 네. 지금으로는 얼마 정도씩 하는 거예요? 지금 1kg가 한 4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얼마야? 45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0돈짜리는 우리 대학생이 용돈을 모아서 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자립하는 사람들 방송에서도 이게 좀 앞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예, 요렇게 하면 앞으로는 시장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주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전에는 이게 있는지 모르니까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하고 요만큼 모아서 올랐어. 그러면 흐뭇한 거야. 밤에 잘 때도 잘 자. 근데 요렇게 하나를 요렇게 있으면은 그냥 하나구나. 그런데 요게 10개야. 더 부자 같아, 막 느낌에. 은값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한다. 앞으로 요게 어떤 유튜브가 요거 한 2천만 원 정도 간다고 했어. 야, 기쁜 거야. 그러면 요걸 나눠서 팔 수가 있는 거죠. 자, 2천만 원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얘가. 그러면 아, 그래, 나 돈 없을 때 요거 하나 팔면은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 얘 하지 말고 얘를 하자.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면 나중에 동도 오르겠네요. 맞아요. 네. 네, 왜냐면은 원자재들은 다 오르게 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패권 국가잖아요. 요즘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이상한 일들은요, 바로 미국과 중국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둘을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앞으로는 뭐가 제일 소중하겠어요? 에너지. 지금 에너지 싸움 하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도 그런 그 대통령을 납치하는 이런 사태, 그다음에 뭐 그린란드를 갖다 점령하겠다. 이스라엘, 미국 해서 뭐 이란 공격하고 뭐 이런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요, 에너지, 자원 전쟁이에요. 그 자원 전쟁에 은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구리도 마찬가지고 아연, 텅스텐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국이 왜 떵떵거려요? 히토류 때문에 떵떵거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왜 중동이 그렇게 탄약고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석유가 있어. 이게 다 원자재잖아요. 네. 그리고 뭐 AI 같은 거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이 싸움이 전쟁의 시작이고 그거를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될 겁니다. 제가 이 은을 갖다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이 은 전 세계 2위 생산국이에요. 1위가 멕시코예요. 그런데 이 중국은요, 수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올해부터 은 수출 전면 통제, 국가의 허락 없이는 은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또 뭘 선포했는지 알아요?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얘네가 뭐가 있냐면 석유 있잖아요. 오일. 거기에 가스도 나와요. 이걸 정제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유황이에요. 유황. 이 유황도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은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황산. 황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분류를 하려면은. 근데 지금 황산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5월 1일부터 얼마 안 됐죠. 며칠 안 됐죠. 이 황산을 금지시켰어요. 황산이 모자르니까 바깥으로 못 내보내는 거예요. 통제를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예요. 세계가 돌아가는 게.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은혜는 안 줘요? 은은 지금은 은혜는 없어요? 아니 있는데 나갈 거밖에 없어요.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다 그레인율이야 이게. 근데 지금 이거 만들어야 돼 통으로. 지금 만들어서 한꺼번에 우리가 만들려고 했으니까 좀 기다리셔야 돼. 그때 가져와야 돼. 네, 여기 금도 그때 바꿔서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네, 들어가세요. 이거는 금을 파시는 거구나. 살펴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 이분은 저희가 뭐 하는 데입니까? 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매입도 해요. 이렇게 날짜를 적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신분증 복사. 근데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니 왜 개인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 주민등록의 뒷자리를 지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우고 이게 개인정보법보다 이게 작물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훔친 물건인지 아니면 잘못된 물건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파실 때는 개인 신상 정보를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딱 2년 되면 전부 다 파기시킵니다.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분이 여기서 물건을 팔았습니까? 라고 그것만 참고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절도범을 잡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나요? 최근에는 없었고요. 한 2년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 날짜에 매입 전표가 있느냐. 그래갖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맞다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잡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작물법이 우선입니다. 그럼 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팔로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거를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물건 사는 단골 손님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해야 돼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만 작성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팔러 오는 모든 거는 다 하고요. 심지어는 취금도 해요. 팔러 오신 분의 이빨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아니 내가 이 이빨을 훔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게 약간 그런데 저희는 무조건 이렇게 기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오해가 좀 있겠네요. 치금 팔러 왔다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희가 더 공교로운 적도 있어요. 취금을 팔러 오셨는데 저는 이를 팔러 오신 줄 알았어요. 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그럼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집에서 비닐을 여러 번 이렇게 겹치게 한다면요 망치 같은 거로 이렇게 부시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 금만 갖고 오셔야지 이까지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게 금이 얼마큼 들었는지 몰라요. 시청자 여러분 이 취금 팔러 오실 때는요 이를 빼고 갖고 오셔야 됩니다. 동네 금은방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샀는데 얘가 가짜야. 똑같이 만든 거야 이렇게.